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나다. 저기 그게 말이야. 저번에 도토리묵 먹고 싶다고 했잖니? 먹고 싶긴 하지. 근데 엄마 힘들잖아. 그냥 사 먹으면 돼.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맛있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 엄마가 도토리묵 택배로 붙였다. 내일이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먹으라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싫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순간 도토리묵을 만드느라 고생한 엄마가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있던 아내의 눈이 반짝거렸는데요. 왜? 어머님이 도토리묵 보내셨대? 내일 도착한대. 아싸! 어머님 도토리묵 완전 맛있잖아. 어머님이 만드신 거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사먹는다니까. 신난다. 엄마, 들었어? 엄마 며느리 지금 엄청 좋아하네. 엄마가 만든 도토리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아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고마워. 엄마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내면서도 혹시나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눈치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뭐야, 우리 엄마 또 우는 거야? 엄마 며느리도 도토리묵 진짜 좋아한다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미안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속상하기까지 했거든요. 뭐야, 어머님 우셔? 나 바꿔줘봐. 어머님 저예요. 도토리묵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서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도토리묵이 제일 맛있어요. 내일부터 삼시세끼 도토리묵만 먹을 거예요. 아참, 그리고 친정엄마도 조금만 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나 어머님이 도토리묵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엄마가 조금만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요. 암만 많이 드리거라. 내가 또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많이 드려. 얘야, 참 고맙다.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다. 어머님, 제가 항상 고맙죠. 맨날 어머님 반찬 얻어먹기만 하는걸요? 도토리묵 정말 잘 먹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도토리묵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처제도 도토리묵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런 처가 가족들을 보며 정말이지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가 가족들은 우리 본가에 비해 꽤 부유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본가가 워낙 가난했기에 우리 엄마는 아내와 처가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곤 했습니다. 마치 가난이 큰 죄인 것 마냥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보상조차도 받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랬으니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랬기에 그때 그 시절 수제비와 도토리묵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니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먹긴 했지만 그래도 참 맛있기만 했어요. 요즘은 그 수제비가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내 입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한 것인지 수제비 맛집이라고 찾아가서 먹어봐도 그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수제비는 다르지만요. 이래서 역시 손맛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 시절 저는 공부를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팔자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인지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고 선생님이 허름한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엄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정우 성적 정도면 장학금을 주는 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이렇게나 잘하는데 고등학교를 포기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물론 저도 고등학교는 가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정우가 이리도 고집을 피우네요. 정우야, 잘 들어.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고등학교 가자. 선생님이 다 알아봐 줄게. 그렇게 선생님의 간곡한 말씀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 집에서 학교까지 등하교 시간만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 하숙은 엄두도 못 냈고 그냥 기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빠만 살아있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걱정 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공부할 수 있어서 난 그냥 다 좋아. 근데 엄마가 나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해서 그게 걱정인 거지. 아니다, 아니야. 이 엄마가 고생은 뭔 고생을 한다고 그래.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먼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네가 더 힘들지. 엄마가 눈물까지 훔치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저 행복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막차를 놓치게 되었어요. 주머니에 돈은 없지 어쩔 수 없이 그 기차역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바로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아무래도 제 모습이 꼬질꼬질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평소 장학금까지 받고 있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반장 승진이가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 몰골이 이게 뭐냐? 평소에도 냄새나서 엄청 짜증났었는데 오늘은 더 심하네? 라며 키득키득 웃어댔거든요. 반장 승진이네 집은 부자인 듯 했는데요. 그때 당시 학교가 끝나면 승진이네 아빠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승진이를 데리러 오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다들 부러워했을 정도였고요. 그런 승진이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했지만 승진이는 항상 2등이었고 저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승진이는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승진이는 틈만 나면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공부만 할 뿐이었고요. 그러다 얼마 뒤부터는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엄마 몰래 주말마다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고깃집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경석이네 아빠가 하는 곳이었기에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자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승진이나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왔는데요. 뭐야? 너 여기서 일하냐? 아, 그래서 너한테 항상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였구나. 승진이가 잔뜩 비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빠,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먹자. 야,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고기로 가지고 와봐. 알았어. 금방 가지고 올게. 야, 너는 나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난 지금 여기 손님으로 온 거잖아. 거기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매출도 많이 올려줄 건데 깍듯이 손님 대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승진이 행동 하나하나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뒤를 돌아섰는데요. 엄마, 아빠, 쟤야 쟤. 왜 내가 맨날 이상한 냄새 난다고 했었잖아. 아, 쟤야? 얼굴 보니 딱 그렇게 살 팔자네. 사는 거 보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들겠네. 공부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넌 투덜거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저것 봐라. 접시나 나르고 저게 뭐하는 짓이니? 승진이 부모님도 승진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기에 순식간에 제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는데요. 정우야, 이 아저씨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저런 인간들은 꼭 끝이 좋지 않더구나. 저런 인간들 말은 그냥 걸러서 들으면 돼. 말도 마라.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알겠니? 친구 아빠이자 가게 사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승진이는 저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는데요.
이곳에 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제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다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항상 죄인 것 마냥 엄마는 제게 미안해 하셨는데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던 엄마는 미안한 마음을 독토리묵으로 표현하곤 하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도토리묵을 만들고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도토리가 지천에 있지 뭐니? 엄마가 도토리 잔뜩 주워왔어. 우리 정우 좋아하는 도토리묵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양념장 많이 해줘. 도토리묵은 양념장이 많아야 맛있어. 제가 침까지 꿀꺽 삼킨 채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도토리묵 만드는 걸 신기한 듯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 말대로 산에 도토리가 지천에 깔려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 도토리를 주워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물에 불려 말린 도토리를 반껍질 까듯이 도토리 껍질을 까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옆에서 껍질 까는 걸 거들었고요. 엄마, 이 도토리묵 만드는 게 참 신기해. 그렇지? 그렇지. 참 신기하지? 거기다 이게 얼마나 맛있니? 엄마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껍질을 깐 다음 그 도토리를 곱게 갈아서 면 보자기 같은 것에 넣어 꾹 눌러서 짠 다음 물로 여러 번 헹궜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뒤로도 참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소한 기름과 소금을 넣고 뜸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되직해지면서 탱글탱글 아주 먹기 좋은 도토리묵이 되었거든요. 여기다 엄마표 양념장을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도토리묵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도토리묵이 그토록 맛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뿐입니다. 엄마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토록 도토리묵을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에 저는 바르게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공부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공부에 집중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 뒤 저는 서울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말이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아껴주시던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정우야, 너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한다며? 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너 착한 거야. 세상에 다 알긴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다 아프기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괜찮은 과외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시켜줄까 해서 불렀다.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과외를 알아보고 있더라고. 근데 정우 네가 딱 생각나지 뭐냐? 내가 워낙 아끼는 후배 아들인데다가 너도 내가 아끼는 제자이니 내가 볼 때는 딱인 것 같아서 말이다. 힘들게 몇 명 하는 것보다 거기 한 명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성적이야 네가 가르치면 분명히 오를 거고 말이야. 교수님, 말씀은 감사한데 혹시나 제가 잘못하면 교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마라.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넌 그렇게 알고 있어. 교수님께서 저보다 더 기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저는 교수님이 알려준 곳으로 과외를 갔는데요. 집이 너무나 으리으리해서 한동안 넋이 나간 채 멍이 서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배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런 집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평소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대저택이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선 집 안에서는 기품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 저를 맞아줬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대학생인 저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게 과외받는 학생의 부모님은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아들의 성적이 오를 때마다 꽤 많은 보너스도 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이렇게나 성적이 오른 게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학생의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학생의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이번 주에 우리 가족끼리 정원에서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인데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저요? 갑작스런 물음에 제가 당황한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네, 선생님이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최 교수님이 엄청 아끼는 제자라고 꼭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 시간 괜찮을까요? 주말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참석해도 되는 자리인지 좀 그래서요. 혹시나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가족들 모두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걸요? 지금껏 과외 선생님 몇 번 봤었는데 선생님처럼 실력 있고 예의 바르고 좋으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훈남 선생님이 참석해 주신다면 저희가 영광이죠. 그러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쑥스러운 듯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요. 그날부터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정식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옷은 뭘 입고 가야 하나? 선물이라도 사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결국 교수님께 물어보기까지 했답니다. 교수님, 저 주말에 저녁 식사 초대받았는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뭘 사가야 할까요? 왜? 부잣집에 뭘 사가야 할지 걱정돼서 그래? 아무래도 그렇죠. 저 첫날 그 집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집이 진짜 으리으리하던데요? 걱정하지 마. 그 집 그런 거 상관도 안 하는 집이니까 정 불편하면 딸기 케이크 하나 사가던지. 재수씨가 딸기 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날 나도 그 집에 초대받았다. 교수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교수님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이 녀석아, 난 안 불편하고 부잣집 사람들만 불편하냐? 교수님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승님이시잖아요. 교수님도 참석하신다는 소리에 안심이 되었기에 제가 아부까지 떨어댔어요. 그 뒤 교수님과 저는 그 저택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셨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식사 초대를 자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학생의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거든요. 저기 학교 졸업하면 어디 취업할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장님 회사예요? 네, 우리 회사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버금가는 중견기업입니다. 우리 선배님이 다른 회사 보내기 아까운 인재라고 하도 자랑을 해서 말입니다. 교수님께서요? 아닙니다. 교수님이 저를 너무 좋게 보셔서 그런 거지. 사실 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성까지 바른데 요즘 이런 인재 모시기가 어디 쉽나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야 감사하지만 혹시나 교수님과 사장님께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저도 쭉 지켜봤는걸요. 이래봬도 저 한 회사 오너입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참 세상 일 모르는 거라고 힘들기만 하던 제 인생도 그때부터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훨씬 이전부터 저를 사익감으로 점 찍어 두셨다고 했으니까요. 사장님 딸이 근무하는 부서에 저를 입사시켜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눈치 없던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만에 알게 되었고요. 우리 김서방은 다 좋은데 눈치가 정말 없어.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사장님 첫째 딸과 사귀고 난 뒤 사장님께서 놀리듯 말씀하셨어요. 비록 결혼 전이긴 했지만 가족들 모두 저를 김서방 형부 매형이라고 부르며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처가에 비해 친가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돈이야 평생 원 없이 쓸 만큼 있네. 우리는 잘 사는 사이가 필요한 게 아니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이가 필요한 거네. 자넨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런 사이야. 근데 뭘 더 바라겠나?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물론 제 아내도 세상 그 누구보다 바르고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처가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우리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제약회사인데요. 중견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성장해가고 있었기에 지방 쪽에 새로 공장 하나를 더 지을 예정으로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요. 장인어른께서 부지 3-4곳을 지정해서 저보고 잘 확인해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가 바이오 산업까지 진출해서 한참 성장하는 추세가 아니던가? 내가 한번 내려가겠지만 자네가 먼저 내려가서 공장 부지 잘 확인하고 오게나. 내가 보고받은 곳이 4군데 정도 되는데 자네가 다녀보면서 잘 보고 오란 말일세. 그 뒤 어디로 할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근데 1순위가 제가 아는 지역이네요. 맞네. 자네가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더구만. 그래서 난 그곳이 더 마음에 들기도 하네. 자네가 성공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도 주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나? 우리 딸한테 듣자 하니 자네가 모교 후배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한다면서? 그래서 우선은 1순위를 그 지역으로 한 걸세. 암튼 내가 사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봤어. 그것뿐만 아니라 자네 여기저기 기부도 참 많이 한다면서?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건 제가 참 어렵게 살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서요. 조금이나마 나누면 제 마음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 좋은 거잖아요. 장인어른만큼 많이 하지도 못하는걸요? 아닐세.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야.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게나. 다들 돈만 벌려고 눈이 시뻘개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 자네는 아주 대단한 걸세. 암튼 내려가서 부지 잘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그곳으로 결정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자네가 내 사이가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맙네. 장인어른께서 아주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제게 장인어른은 아버지와 진비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공장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날 저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습니다. 내려가서 직원들이 안내한 공장 예정 부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멀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지금 남의 땅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기 그게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저를 향해 다가오는 남자를 제가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놀란 듯 외쳤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너 혹시 정호 아니냐? 맞네, 맞아. 김정호. 맞지? 누구시죠? 제가 남자를 뚫어지라 바라봤습니다. 이야, 나야 나. 최승진. 근데 너 때깔이 아주 좋아졌다. 예전에 냄새나던 김정호는 어디 간 거냐? 이야, 완전 딴 사람 같은데? 너 뭐 사기꾼이라도 된 거냐? 안 그럼 네가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니네 집 지질이도 가난했는데 이 멀끔한 양복은 다 뭐냐? 승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신기한 듯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최승진, 잘 지냈어? 나야 뭐 그냥 어쩌다 보니. 이야, 근데 너 이제는 그 이상한 냄새 안 난다? 예전에는 어마어마했는데. 그랬나? 그나저나 너도 잘 지내지? 근데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나야 물론 잘 지내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부자였잖아? 역시 돈이 돈을 부른다고 이번에 우리 또 엄청난 거 한 건 하게 생겼거든. 이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대박 하나 터뜨렸거든. 근데 넌 여기 왜 있는 거냐? 한참을 떠들던 승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나?
아, 여기 일이 좀 있어서. 넌 어디 취업한 거냐? 너 명문대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었다. 근데 명문대 나와봤자 별거 있냐? 잘 돼봤자 대기업에서 따까리 하거나 공무원밖에 더 됐겠냐? 난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때깔나게 잘 살고 있는데 넌 어쩜 그렇게 복도 없냐? 승진이가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함께 내려왔던 수행비서가 멀리서 저를 보며 뛰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막 혼자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장님 아시면 저 또 혼난단 말입니다. 아, 미안. 옛날 기억도 나고 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었던 건데 내가 또 실수를 했나 보네. 근데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존칭을 쓰고 그러냐?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하라니까. 제가 본부장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알았어, 미안해. 참, 그리고 경서가 너도 기억나지? 최승진. 여기서 승진이를 만났다. 제가 수행비서 겸 친구인 경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경석이 아니야? 김경석. 근데 니들이 여긴 웬일이냐? 그리고 경석이 넌 공부도 지질이 못해서 학교 졸업하고 니네 아빠가 하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냐? 전에 정호가 니네 아빠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고기 냄새 진짜 많이 났었는데 냄새나는 두 찌질이가 아직도 잘 어울려 다니는구나? 승진이가 경석이와 저를 보며 배까지 움켜잡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넌 여전히 재수가 없구나. 너 같은 인간은 절대 잘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은 참 불공평해. 안 그래? 부모님한테 그렇게 지원받고도 우리 정호한테 맨날 졌으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그리고 네가 감히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을 해? 여기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뭐 본부장? 아, 명문대 가더니만 꼴에 어디 회사 들어가서 본부장 명함 판 거냐? 그리고 경석이 넌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건데? 난 우리 본부장님 수행비서지. 뭐? 수행비서? 아, 얘 꼴봉이구나. 이런 미친. 끼리끼리 아주 잘 논다. 승진이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뒤쪽에서 누군가 정신없이 뛰어왔는데요. 아이고, 본부장님 맞으시죠? 제가 본부장님 내려오신다고 해서 아는 분 통해서 사진으로 얼굴은 익혀놨었는데 본부장님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승진아, 인사드려라. 여긴 서울에서 내려오신 땡땡제약 본부장님이시다. 네? 땡땡제약이요? 그럼 설마 이번에 우리 땅을 사러 온다던 사람이 얘라고요? 아버지, 설마 아니죠? 그래, 이분이 그 회사 총괄 본부장님이시다. 알고 보니 본부장님이 너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우신다고 이렇게 오셨다지 뭐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시라니 내가 다 뿌듯하구나. 승진이 아버지가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 회사 본부장이 된 거냐? 야, 이 녀석아, 너라니? 너 정신 똑바로 못 차려? 혹시 아는 사이니? 네,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아드님이랑 저랑 동창입니다. 여기 경석이까지 셋 다 동창이네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세상에나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일이 잘 되려니 이렇게 잘 되네요. 본부장님, 그럼 다른 부지는 볼 것도 없이 우리 땅으로 결정하시죠. 동창 좋다는 게 뭡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땅 부지가 아주 좋을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드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김비서, 우린 그만 가보자고. 다른 부지도 둘러봐야 하잖아. 네, 본부장님. 그럼 다음 부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지역 출신이신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땡땡 제약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거라고 거의 확정적이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이거 파토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정보 듣고 한참 전에 이 넓은 황무지 땅을 다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이상한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땅을 샀던 말던 전 모르겠습니다. 경서가, 여기 부지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렇지? 네, 본부장님. 여기는
기운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바로 다른 부지 보러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자마자 수행비서, 그러니까 경석이가 신나서 떠들어댔는데요. 우와, 완전 사이다 한 사발 마신 것 같네. 우리가 이럴 때도 다 있구나. 너 승진이 표정 봤냐?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 우와, 왜 이렇게 통쾌하냐? 우리 온 김에 우리 아빠 가게 가서 고기나 먹고 가자. 아빠가 너 꼭 데리고 오래. 나 취직시켜준 거 우리 아빠가 진짜 고마워하셔. 고맙긴, 내가 아저씨한테 항상 감사하지. 전에다 정말 힘들었을 때 아저씨가 고기도 많이 싸서 주시고 거기다 내가 일한 것보다 돈도 더 많이 주시고 나셨어.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앞으로 다 갚으면서 살 생각이야. 야, 네가 나 취직시켜준 거로 다 끝난 거야. 나 공부도 진짜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엄마 아빠가 몇 날 며칠 눈물바람이었다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면접 보고 들어온 거지. 그렇지, 내가 면접 보고 들어온 건 맞는데 네가 없었으면 솔직히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올 수나 있었겠냐? 야, 됐고 얼른 니네 아빠 식당에 가자. 오랜만에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냉면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네. 어디 가도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고기는 니네 아빠 식당이 최고야. 그 뒤 우리는 경석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가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는 장인어른께 찾아갔어요. 그래, 잘 다녀왔나? 네, 장인어른. 어떤가? 난 그 부지가 제일 마음에 들던데. 저기 장인어른, 주제 넘은 말 같지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그렇게 무게를 잡아? 괜찮으니까 말해보게나. 다른 게 아니라 그 땅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장인어른께서 항상 제게 그러셨잖아요.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그런 악한 사람들은 절대 잘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값싸고 좋은 약 만드셔서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제약회사도 만드셨고요. 그렇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야?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절대 용납 못하지. 나도 그런 사람들 땅에 우리 공장을 짓고 싶지 않구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게나. 그동안 받은 서름 다 갚아. 내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테니 앞으로는 자네가 다 결정하게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진이네 땅이 아닌 다른 곳을 공장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 승진이네가 난리가 났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승진이네가 부동산 업을 해서 꽤 잘 살았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곳에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정보를 듣고 승진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들이다시피 해서 부랴부랴 그곳에 땅을 사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땅이 1순위이긴 했으니까요. 물론 땅을 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돈을 조금 더 주겠다고 하니 덥석 팔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곳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하자 이제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바람에 승진이 아버지와 승진이가 제게 전화하고 정말이지 난리가 난 것 같았는데요. 경석이 말에 의하면 승진이 집안이 파산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승진이와 승진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까지 찾아온 모양인데 정문에서 경비 직원에게 끌려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있는 고향집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댔다고 합니다. 엄마가 놀란 채 제게 전화를 하셨기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도 바로 표정을 바꾸신 듯 했는데요.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인데 시골 할머니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 아들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구만요. 물론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때 그 시절 제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올라서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뒤 승진이네는 땅 구입 때문에 받은 대출금의 그 빚더미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얼핏 들려왔어요.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나간 일을 가만히 회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나 엄마가 보내셨다는 도토리묵 생각만 가득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도토리묵이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도토리묵 왔다며? 세상에나, 그 귀한 걸 또 보내셨다니? 빨리 접시에 담아봐. 어제부터 계속 도토리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뭐니? 얘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장모님이 처제를 바라봤어요. 자, 100% 수제 도토리묵 납시오. 다들 알지? 이건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먹는 거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아내가 가족들을 보며 고개까지 치켜든 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언니 잘났다 잘났어. 언니가 결혼 잘해서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얼른 도토리묵이나 줘. 그래, 잔말 말고 도토리묵이나 얼른 가지고 와.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우리 아내까지 도토리묵을 한 입 가득 넣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제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